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모두 바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의 오래된 단독주택. 30년 전 남편과 함께 마련한 이 보금자리에서 정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아직 달빛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순덕 할머니는 부엌불을 켭니다.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의 아침 식사, 7살 손주 지수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해도 되는데. 겨우 잠에서 깬 딸 지은이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딸의 말처럼 해도 되는 데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순덕 할머니의 몫이 되어버린 지 오래니까요.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순덕 할머니에게 남은 건 이 단독주택과 옆 골목의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재산이죠. 외동딸 지은이는 그때부터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지수도 봐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다정한 말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이 달콤한 제안 뒤에는 또 다른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재산은 내 거야. 같이 살면 이 집도 빌딩도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겠지. 아침 7시 손주 지수를 깨워 등교 준비를 시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주고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줍니다. 지수가 버스를 타고 떠나면 곧장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합니다. 오전 11시 잠시 숨을 돌리나 했더니 옆 골목 빌딩 관리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3층 화장실 수도관에서 물이 샌다네요. 순덕 할머니는 서둘러 나가 수리기사를 부르고 상황을 확인합니다. 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하시니까 좋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제거될 텐데. 딸의 이런 말들이 순덕 할머니의 가슴 한켠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내색할 순 없었죠. 지은이는 그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오후 2시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지수를 데리러 학교에 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지수의 간식을 챙기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 준비까지. 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엄마, 우리가 맞벌이하느라 이것저것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일까요? 저녁 7시 드디어 하루 일과가 끝나가나 싶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겨우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엄마,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 생신이잖아. 생일상 좀 차려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돈 생일상까지 차려야 한다고요? 난 음식 솜씨가 없잖아. 엄마가 음식 잘하시기도 하잖아. 그 순간 순덕 할머니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 여보, 당신 인생도 살아야 해요. 우리 딸한테 너무 매이지 말고.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69세.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변화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순덕 할머니의 선택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제는 나를 위해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순덕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69세 정순덕 할머니가 선택한 제2의 인생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를. 엄마,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줘. 이 한마디가 순덕 할머니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아, 그리고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이 좀 와요. 점심 맛있는 거 해주실 수 있죠? 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42살의 딸 지은은 여전히 10살 때처럼 굴었으니까요. 당연히 해주시겠죠. 엄마가 요리 제일 잘하시잖아요. 달콤한 아부와 함께 던지는 말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이기심은 날이 갈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엄마, 빌딩 임대료는 잘 받으셨죠? 통장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제가 세금 신고할 때 쓸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 통장에 넣으라니요.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재산인데, 어차피 엄마 것도 나중엔 제 거 될 텐데, 지금부터 제가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사위 기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빌딩 담보대출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어차피 나중엔 지은이 거 될 거니까 문제 없잖아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니. 순덕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에이, 뭘 생각해요. 그냥 하시면 되죠. 점점 더해지는 딸과 사위의 막무가내식 요구. 손주 지수를 등하교시키고 학원 차량 시간 맞추랴, 숙제 봐주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회식이 있어서 지수 좀 늦게까지 봐주세요. 장모님,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지수랑 놀아주시죠. 지수를 핑계로 모든 걸 떠넘기는 딸과 사위. 자신들의 삶을 즐기느라 정작 아이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부가 사업 확장한다는데 엄마가 보증 좀 서주면 안 될까? 순덕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에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가족일까요? 서로를 위하는 게 아닌 이용하기 위한 가족 관계는 과연 건강한 걸까요? 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침 식사 준비, 7시 손주 등교 준비, 9시 청소, 빨래, 11시 장보기, 2시 손주 학교, 3시 간식 준비, 숙제 지도, 5시 저녁 식사 준비, 7시 설거지, 9시 손주 취침 준비, 그리고 밤 11시. 겨우 쉬려는 순간. 엄마, 내일 아침에 일찍 회의가 있어서 지수 등교 좀 부탁해요. 지친 목소리로 알았다고 대답하는 순덕 할머니. 문득 거울을 봤더니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순덕 할머니. 눈가에 맺히는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삶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때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순덕 할머니의 경우 그것은 어느 늦은 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한때는 반짝이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거울 속 여인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 같았죠.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재산 당신 앞으로 다 해놨소. 나 없어도 당신 인생 살아야 하니까.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보는 순덕 할머니. 청량리 단독주택과 빌딩 모두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깊은 한숨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빌딩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인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당당해 보였죠. 저 나이 때에 나는 뭘 하고 있었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도 지금처럼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은이를 위해, 바쁜 남편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딸 가족을 위해. 그럼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였지? 새벽녘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묘하게 상쾌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았거든요. 청량리 시장 근처 작은 카페. 문을 열자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는 젊은 사장님. 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옆자리에서는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주 보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안 봐요. 내 인생도 있는데. 맞아요. 나도 요즘 문화센터 다니면서 서예 배워요. 순덕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했을 분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답을 찾은 듯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그리고 수입이 되는 빌딩. 나는 지금도 충분히 독립적일 수 있었던 거였네. 그날 아침 딸 지은이 평소처럼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제 동창들이 좀 와요. 맛있는 거 해주실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오늘은 약속이 있어. 엄마가 무슨 약속이 있으시다고. 순덕 할머니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하려고 해. 서예 배우고 싶어서. 엄마, 그런 거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제 친구들이. 지은아, 나중은 없어. 내 나이가 벌써 69이야. 딸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순덕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네, 어떤 통장으로 하시겠어요? 월세 관리용이요. 제가 직접 관리하려고요. 이제야, 정말 이제야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쓴다는 게 이기적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순덕 할머니의 변화가 딸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변화가 두렵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변화는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준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문화센터 서예교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순덕 할머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네.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요. 강사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교실에는 이미 여러 수강생들이 모여 있었죠. 놀랍게도 대부분 순덕 할머니 또래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이제는 손주들한테 제가 쓴 작품 선물해 준답니다. 옆자리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가 났습니다. 붓을 잡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수업 중간 딸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수가 열이 났대요. 학교에서 데려와 주실 수 있죠? 지은아, 지금은 어려울 것 같구나. 엄마가 수업 중이야. 수업이요. 무슨. 내가 조퇴하면 되지 않을까. 내 아이잖니.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한 순덕 할머니. 전화기 너머로 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에 들렀습니다. 임대료 통장을 분리하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드릴까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관리하려고요. 집에 도착하니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하고 싶은 말 있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준덕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가 너희 가정부인 줄 아나 보구나. 엄마, 무슨 말씀을. 나도 내 삶이 있어. 이제는 그 삶을 살고 싶구나.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의 순한 어머니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나 봅니다. 빌딩 임대료는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그리고요?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사라뇨? 어디로요? 청량리 역 근처로. 문화센터도 가깝고 새로 사귄 친구들도 거기 살거든.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요? 엄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은 아니야. 다만 이제는 바로 잡으려고 해. 그날 저녁 사위 기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사는 안 되죠. 지수는 어떻게 하고? 지수는 너희 아이잖니. 부모가 책임져야지. 사위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 준덕 할머니의 작은 변화는 계속됩니다. 주체화 교실도 등록했고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톡도 할 수 있어요. 사진도 예쁘게 찍을 줄 알아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준덕 할머니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아닌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준덕 할머니의 용기 있는 도전이 이어집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청량리역 근처 작은 아파트. 준덕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선택한 공간입니다. 엄마, 정말 가시게요. 짐을 옮기는 내내 딸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뭔가를 깨달은 걸까요? 하지만 그 눈물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 가정은 내가 꾸려가야 할 때야. 그래도 지수는요? 지수는 어떡하고? 손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엄마의 삶도 중요해. 그때 지수가 달려와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저 누구랑 놀아요? 지수야, 이제 엄마 아빠가 돌봐줄 거야. 할머니는 이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사는 거야.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올 수 있어. 지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순덕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죠. 새 집으로 짐을 옮기고 첫날 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엄마, 내일 지수 학교 가야 하는데. 엄마, 저녁밥은 어떻게 해요? 엄마, 빨래는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준덕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내 살림은 내가 해야지.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잡는 거야. 너도 나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리던 전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순덕 할머니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죠. 아침에는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오후에는 서예와 수채화 수업을 듣습니다. 주말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전시회도 가고. 어머님,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은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겸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렴. 거실에는 순덕 할머니가 그린 수채화들이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방금 배워온 서예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다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야 시작한 내 인생이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눈물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편함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준덕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제 제가 살림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이랑도 얘기해서 가사 분담도 하고 있고요. 딸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엄마, 지수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잠깐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진짜 할머니로 지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청량리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순덕 씨의 수채화 개인전 나의 봄. 전시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며 순덕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어머니,
뒤에서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 뒤돌아보니 딸 지은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사위 기영과 손주 지수도 함께였죠. 할머니 축하해요. 제가 그린 그림도 가져왔어요. 지수가 건네는 그림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죠. 우리 할머니는 화가님. 준덕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딸 지혜는 직장 일과 가사를 균형 있게 해내는 워킹맘이 되었고, 사위 기영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학원을 덜 다니는 대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죠. 엄마, 저희가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전 시장을 둘러보며 지은이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수채화들은 순덕 할머니의 1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는 모습,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순간들, 새벽 시장에서 마주친 활기찬 풍경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에는 온 가족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를 속박하는 모습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우리 가족의 모습이야. 준덕 할머니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은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집들이 하려고 해요. 새로 이사간 집이 이제야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 내가 뭐 도와줄 일 있니? 아니요. 이제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오세요. 딸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조잘조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도 피아노 그만뒀어요. 대신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처럼요. 사위 기영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많이 달라졌네요. 감사합니다. 준덕 할머니는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가요? 이제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채워집니다. 아침에는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서예나 수채화를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가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 정순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는 이곳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인생 이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